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절반은 부조리다. 정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은 이성, 논리, 법리 이런 걸로 작동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감정, 정서, 선동 이런 것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단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계 사건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진실과 사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정, 선동, 왜곡, 조작으로 이용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대파에 영향을 미쳐서 8월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대표에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작동할지도 모른다라고 여러 차례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철수가 또 이 선동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얘기하는 것은 보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가 대표적인 한동훈과 같은 탄핵 찬성파라는 점에서 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합리적 보수의 이 양대 지도자,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세가 압도적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안철수도 합리적인 보수고 탄핵 찬성파입니다. 그가 선동의 대열에 참여하고 나섰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불과 2개의 IP에서 5개의 아이디어를 돌려가며 1000여 건 이상의 게시글이 작성됐다. 드루킹 조작의 피해 당사자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전형적인 여론 조작 수법, 전형적인 여론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의 도용인 때문에 당 전체가 흔들리고 한동훈 개인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사법의 단죄로 깨끗하게 단계 문제를 정리하시길 제안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호선이가 발표한 상당 부분이 조작인 당무감사 내용 결과 수백 개가 조작이 됐다고 치고 그거를 빼고 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1631개 중에서 87%인 1400여 개가 2개의 IP에서 5명의 명의로 한동훈 대표 가족 5명의 명의로 사용이 됐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안철수는 이것을 끄집어내서 이것이 여론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제 터무니없는 선동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단계 사건의 가장 중요한 팩트 2-3가지. 첫째, 한동훈은 당원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단계 게시판에도 가입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그의 명의 계정은 없고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글은 다른 동명이인이 쓴 것이다. 한동훈이 쓴 것은 하나도 없다. 2번째,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 이 한동훈 반대파, 이 장동혁 주류파에서 주장하는 대로 가족 중에 한 명이 2개의 IP를 이용을 해서 총 5명의 가족 명의로 87%의 게시글을 작성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사실은 애써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이 선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아마도 여론 조작이라고 밀어붙일 것이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과학적인 팩트로 판단을 해볼 때 이것은 여론 조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0여 개의 게시글이 6개월 동안에 올려졌다고 칩시다. 하루에 많아야 6개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가족명이 5명의 글이 하루에 평균 6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원 게시판에 올려진 일반 당원들의 평상시의 글은 1000개 내지 3000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1000개라고 넣고 봤을 때도 하루에 6개의 글이 무슨 영향을 미치겠으며 무슨 여론 조작입니까? 여론 조작을 하려면 드루킹처럼 매크로를 돌려서 대규모로 작동을 시켜야 여론 조작이 되는 것이지요. 시청자 여러분, 하루 평균 6개의 글이 올라왔다는 것은 가족 중에서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나 반대파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진은정 변호사가 아버지, 엄마, 딸, 그리고 뭐 시어머니 이런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사람들의 명의의 계정을 활용을 했다고 칩시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 내용도 대부분 사설이나 칼럼을 인용을 한 것이고 일반적인 글도 수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왜 그랬겠습니까? 진은정 변호사가 했다 하더라도 하루에 단계 규칙상 1인당 3개밖에 글을 쓸 수 없으니까 4개 이상을 쓸 수 없으니까 너무나 당시 남편 한동훈 대표가 공격을 받는 절박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에 차고 일종의 저항권을 행사해서 반박을 해야 되겠다는 심경이 너무나도 간절한 탓에 그런데 진은정 변호사가 자기 명의로 쓸 수 있는 것은 하루에 3개밖에 되질 않으니까 좀 더 쓰고 싶으니까 가족들의 명의를 동의를 얻어서 이용을 해서 그들의 명의로 2개 내지 3개를 추가를 해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IP 2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는 노트북, 하나는 핸드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장동혁 대표나 반대파 측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맞는다는 가정하에 최악의 상황을 설정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그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과 국민 앞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정을 설명을 하고 너무나 절박하고 억울한 가혹하게 당하는 시련의 상황에서 내 부인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썼는데 하루에 3개밖에 못 쓰니까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6개 정도 썼다라고 설명을 하면 뭐 이해 못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에 1000개 되는 게시판 글에서 6개가 무슨 여론 조작입니까? 라고 당당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안철수는 평생의 컴플렉스가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나 당대표가 못 돼 본 것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같은 찬탄파 한동훈 전 대표에게 밀려서 2인 결승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다음 당대표를 노릴 수도 있고 최고의 앞으로의 자신의 라이벌을 합리적 보수 탄핵 찬성파의 라이벌을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전선동의 가세를 해서 한동훈을 모함해대고 있습니다. 참으로 속 좁은 안철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철수의 말대로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국민 기자회견과 이 법적인 조치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론 조작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선동인가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